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혁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과학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죠. 심지어 제가 앉아있는 가끔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오늘은 안 나지만 이 의자에도 과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둘러싼 과학의 원리를 재밌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계의 슈퍼셀럽,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뭐 열심히 해야죠. 누리호 또 잘 됐으니까 네네. 네, 지금 좀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누리호 발사에 사실 주중 뉴스룸에 나오신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네, 이렇게 점점 JTBC로 입문하셔가지고 고정까지 가는 이제 과학자는 또 함부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밀당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뉴스룸도. 네, 그래요? 오늘도 편안한 자리고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네. 뉴스설은 자유로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사실 아까 유튜브 반응을 보니까 궤도님 나온다고 하면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설러 분들에게 제가 공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부터 영화표 증정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생방송에서는 퀴즈 정답자분께 한 분께 영화표를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나고 올라가는 다시 보기 컨텐츠에 이제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을 한 분을 또 추첨해서 영화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님과 함께 어떤 재미있는 과학이 이야기 나눠볼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띄워주세요. 빠바바 빨간 날, 궁금해 궤도. 자, 지옥은 분명 태양계에 있을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일. 네. 의미에 이제 차이는 있지만 불교의 천국은 흔히 이제 극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만약에 신들이 사는 곳이 하늘과 지하 중 하나에 존재한다면 어디가 더 쾌적할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답을 해주시죠. 예, 일단 키워드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 사실 한시할 수 있는데 맞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분량 조절. 네, 간단하게 일단은 조금 이 종교의 영역이라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일단은 차원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 우리 차원의 물리 법칙이나 수학이 적용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런 시도가 과거에도 한번 있었어요. 비슷한 시도가. 네, 혹시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나요? 네, 압니다. 네, 그분이 사실 굉장히 뜨게 된 게 바로 이런 시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오. 네, 이분이 1588년에 24살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에 대한 묘사, 네,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있어요. 해서 네. 그 악마 루시퍼의 키와 지옥의 크기를 계산을 했죠.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 소설에 있는 단테 신곡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례식을 세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뭐 성 베드로 성당의 솔방울 크기 그 조형물인데 이게 꽤 커요. 이것과 이제 루시퍼의 키, 뭐 거인 뭐 어쩌고 연결을 해가지고 계산한 게 이제 루시퍼의 키가 1.12km 정도 나옵니다. 1.12km. 킬로미터요? 네, 악마 루시퍼의 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적힌 힌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옥의 부피를 계산했더니 지구 전체 부피의 14분의 1 정도가 지옥의 부피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77조 세제곱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꽤 넓은 편이죠. 지구의 네. 14분의 1을 했을 땐 사실 되게 작게 들렸는데 그렇죠. 근데 지구 자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지구의 형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 거꾸로 뒤집어진 원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지구가요? 지구에 있는 그 지옥의 형태가. 지옥의 형태가. 네, 지옥의 형태가. 오케이, 네. 네. 이 구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죠. 네, 그 거꾸로 돌려는 원뿔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안정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옥은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 하늘과 지하를 했지만 지옥이 보통 지하로 많이 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약간 조금 안 좋죠. 상황이. 어. 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특히나 또 지옥 쪽이 또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잘못해서 파 들어가다가 안쪽에 약간 침식이 생겨가지고 싱크홀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인간들에게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네, 그래서 지하 쪽보다는 하늘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럼 하늘로 가보면은 그 하늘을 우리가 보통 카르만 라인이라고 지표면부터 100km까지를 이야기해요. 네.
그 위는 이제 우주거든요, 우주. 네. 근데 보통 여러 뭐 신화들에서는 뭐 신들이 우주에 산다라고 정의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km 밖은 이제 저희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표면부터 100km까지 공간이다라고 할 수 카르멘. 있습니다. 네, 카르만 라인까지. 카르만 라인까지. 네, 그래서 이제 나름 공간에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그죠? 지상으로부터 100km니까. 네, 대충 지구 반지름을 6,400km로 놓고서 이제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의 부피를 구해 보면은 대충 5경 세제곱킬로미터. 네, 이 정도.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 공이 16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 숫자 너무 많이 나와.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네. 그 지하보다 훨씬 여유 있다 공간이. 네. 그런데 이제 이동하기가 또 좋고 뭐 넓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중에 있다 보니까 그 좀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또 떨어질 위험이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 신들이 알아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거나 지하와 하늘을 비교했을 때는 기왕이면 하늘 쪽이 조금 더 여유 있고 좀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아무래도. 너무 밀도 높은데 안쪽에 있으면 좀 힘들 것이다. 아, 네, 그렇기 이렇게 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쾌적할 것이다. 조금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토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쾌적해서. 네네네. 밑에서 오면은 이 친구가 그 정도로 벌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좀 좁아갖고. 근데 우주에서 그 정도 벌크업해서 올 정도면 운동 많이 했죠. 운동 진짜 많이 해야 많이 되는 거 했죠, 아니에요? 예. 우주에서 그 정도면? 우주에서 그러니까 또 왔겠죠. 자, 영화 이제 신과 함께를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모습이 표현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행성은 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구상에서 뜨거운 데는 그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라는 데 있는데 여기 뭐 최고 57.7도 저 이러는데.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더우셨어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지옥하기엔 너무 약할 것 같고. 그 정도는 약하다. 네, 이제 우주로 가야죠. 우주로 가서 가장 뜨거운 천체로 가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데 2015년 11월에 그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천체가 하나 있어요. 네. 백색 해성인데 이게 그 태양의 온도보다 42배 더 뜨겁습니다. 그 정도면은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죠, 느낌이. 아니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뜨겁겠죠. 네. 태양의 네. 42배라면서요. 근데 이제 질량은 태양의 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표면 온도가 25만 켈빈 정도 돼요. 켈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0켈빈이 마이너스 273.115도인데 사실은 켈빈과 이 도, 섭씨 요거를 이제 딱 비교하는 게 낮은 온도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25만 도까지 올라가면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25만 도라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표면 온도가 25만 도. 100도 뜨겁죠. 뜨겁죠. 네, 1000도 더 뜨겁겠죠. 근데 25만 도. 근데 선생님 그거 있지 않아요, 궤도님? 네.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느껴져요? 네. 어... 안 느껴보셨어요? 그런가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차갑게 느껴져요. 잘못 느낀 것 같은데. 너무 차가울 때는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거나 그 우리 피부의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화상하고 비슷한 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상이. 네, 근데 그렇다고 동상과 화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근데 너무 뜨거울 때 차갑게 느껴진다? 요거는 좀 잘못 느끼신 거 아닌가? 선생님 그럼 지옥이 네. 원래 굉장히 뜨거울수록 푸른빛도 나오잖아요. 푸른색 더 아닐까요? 뜨거운 별일수록 푸르다. 네. 그렇죠? 네. 더 차가울수록 붉다. 네. 네. 그래서 지옥도 푸른색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사람과 곰 신인류 프로젝트. 이건 사실 이제 개천절 관련된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건국 신화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이제 내려오신다. 네네네. 화눈과 함께 내려온 풍백, 우사, 운사는 각각 바람, 구름, 비를 담당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관측이 가능한 유의미한 바람이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담당했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뭐 하늘과 뭐 바람과 비와 뭐 담당했다고 해도 담당자라서 조종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정밀하게 관측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남아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갈공명이 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뭐 나름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적벽대전 있던 시기가 이제 중국 대륙의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부는데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 이 고기압이 둘로 나뉘면서 사이에 저기압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이 제갈량이 양쯔강 중류의 고기압이 지나가면 반드시 저기압이 따라온다. 이거를 미리 관측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뒤에 따르는 저기압은 온난전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온난전선 앞면에서 늘 남동풍이 분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했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일기예보를 전한 거에 불과하다. 미리. 네. 그리고 또 이제 연합군에 쫓기는 조조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도망칠 때. 이것 자체도 타이밍이 잘 맞은 거예요. 아마 비구름을 관측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뭐 구름, 뭐 권운, 권충운 뭐 이런 거 보면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구름도 잘 봤을 것이고 특히나 또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중에 이제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량이 줄어듭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꾸라지가 호흡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호흡하려고 물이 나와요. 내밀어요. 이거를 또 본 거죠, 제갈량이. 네, 그래서 물고기까지 미꾸라지까지 치밀하게 관측한 제갈량은 아마 완벽한 그 예보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예보관이라고 좀 보이고요. 슈퍼컴퓨터네요, 거의. 네. 근데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또 운도 좀 따랐다. 네, 슈퍼컴퓨터도 또 예측이 빗나가는 게 꽤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네. 어쨌거나 뭐 위성 사진이나 레이더 사진이 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한 예보가 가능한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이 오직 육안으로 그 다음에 여러 경험으로만 이런 결론을 낸 제갈공명은 훌륭한 예보관이다. 네,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도 그 시대 단군 신화 시대 훌륭한 예보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비가 올 때 네. 뭐 팔다리 무릎 이렇게 쑤시고 찌뿌둥한 것도 네.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됩니까? 그럼요. 습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는. 그럼 곰과 이제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이제 동굴에서 버텨서 사람이 됐잖아요.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이종 교배 불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냥 만약에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곰과 사람의 유전자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인간의 모습일지.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 하나의 생물체 안에 유전 형질이 다른 세포가 함께 존재하는 걸 이제 유전학에서 키메라라고 부르거든요. 키메라 들어봤어요. 키메라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게 뭐 자연 발생적인 키메라도 있지만 이제 과학 기술로 인위적인 키메라를 만들기도 해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는데 형질을 집어넣는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익숙한 키메라는 포마토 들어보셨죠? 포마토. 포마토요? 포테이토와 토마토를 토마토 결합한. 네. 이게 뭐 병충해에도 강하고 토마토보다 추위에도 강하고 뭐 이런데 이게 사실은 증식이 쉽지가 않고 열매가 좀 작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 그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장점들을 좀 모아본 거고 비슷한 게 이제 무와 배추를 붙인 무추도 있습니다. 무추. 무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멸종된 공룡을 이제 살려내는 방식을 했잖아요. 네. 그 모기에 피해서 DNA를 뽑아서 비슷한 게 2018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게 있어요. 그 이미 멸종된 매머드의 유전자를 코끼리랑 결합을 해가지고 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종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북극 영하 온도에서 1만 년 이상 보존된 그 매머드의 유전자 한 44개 정도를 코끼리랑 한번 붙여보겠다. 이런 시도를 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의 형질을 그럼 왜 동물하고 섞느냐.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왜 그런 일을 할까? 사실 이게 이제 이종장기 이식이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의 형질을 뭐 약간 인간과 유사하게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겉은 돼지인데 인간의 심장을 갖고 태어나는 돼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심장이라는 장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심장 없으면 죽으니까. 두 개 있는 장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돼지로부터 이 심장을 가져온다? 그럼 심장을 가져와서 나도 건강을 회복하고 돼지는 또 맛있게 삼겹살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네, 물론 또 돼지의 뭐 권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 키메라 연구, 이런 유전자 편집에 대한 내용이 인공장기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네, 그래서 사람의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유전자를 제거한 뭐 돼지 이런 식의 연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돼지 얼마 전에 이식했다가 범죄자한테 이식했다가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네. 실험 중이 있죠. 네. 네,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께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인공 심장, 인공 장기를 이식해갖고 해보는데. 네, 뭐 어떤 견데 그게 사실은 바로 돌아가실 분이 꽤나 오랫동안 사셨던 것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돼지 심장 장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연구가 계속되면 인간이 생명을 더 길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로장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쪽을 향해 가고 있겠죠. 네,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장기 전체가 인간인데 겉은 돼지다. 그럼 과연 이 친구는 돼지인가 인간인가? 실제로 장기 전체가 인간이고
네. 돼지다 이러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구분하기 거죠. 어렵겠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온몸이 다 전체가 인간인데 장기만 돼지다. 이러면 우리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저희 집에 곰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분도 곰의 장기를 넣으면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전자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피를 뽑아서. 네, 아마 곰같이 보여도 인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피까지 뽑아야 알 수 있는. 확실히 알 수 있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확실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퀴즈를 사실 저희 PD님이 뽑아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재밌게 듣느냐고 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퀴즈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까 포테이토와 토마토를 합치면 포마토고 무와 또 뭘 합치면 배추를 합치면 무추였습니다. 유전적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세포들이 혼합된 형태는 무엇일까요? 아까 세 글자였어요. 요 세 글자, 요게 오늘 퀴즈입니다. 정답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소리와 빛의 사이, 산타 앤 루돌프.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된 건데 네.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과연 하루에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사는 집에 선물을 배달하는 루돌프의 속도와 썰매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아, 재밌죠. 이거. 재밌어요. 예, 기대돼요. 일단은 산타의 배달 시간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가정해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일과 시간이니까 산타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8시간. 8시간 동안 선물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시차랑 지구의 자전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 도는 방향을 따라서 지구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오, 그럼 얼마나 늘어나죠? 실제로 32시간, 32시간의 상대 시간을 확보합니다, 산타가. 좋아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괜찮은데요? 네, 그다음에 선물의 양과 무게를 봐야 되는데 매년 이게 사실은 이 가구가 몇 명이냐 아이가 몇 명이냐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또 크리스찬인 아이들한테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돼서 그 여러 네. 숫자들이 다 달라지는데 어. 일단 매년 크리스마스에 9,180만 가구를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고 9,180. 이러면 선물 줄 어린이 수가 3억 7,8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선물 하나 무게가 1kg짜리로 제한을 해도 네. 이 선물 전체 무게가 37만 톤. 37만 톤. 네, 고층 빌딩 하나의 무게니까 썰매를 끌려면 루돌프가 37만 톤을 끌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일단. 루돌프 혼자 끄는 거 아닐까? 루돌프 한 몇 명 정도, 몇 마리 정도 있어야. 한 20억 마리 있어야 되나? 뭐 꽤 많이 필요할 것 아, 같아요. 20억 마리. 네. 뭐 여유 있게 끌려면 와. 근데 뭐 줄을 다 못 매겠죠. 네, 뭔가 다른 사료값도 엄청 나갈 것 같은데. 예,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이 선물을 갖고 초당 822.6가구를 방문해야 돼요. 1초에 800개가 넘는 집을 방문해야 되니까 네. 이러면 썰매 속도가 초속 1,050km, 1초에 1,050km를 달려야 되고 네. 이게 소리보다 3,000배가 빠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특수항성 이동 때문에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그 노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느려져 산타 할아버지는 굉장히 안 늙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정하신 것도 다 여기 있어요, 이유가. 아, 네. 체력 관리 따로 좀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그렇죠. 또 이제 초당 822가구의 선물을 주면은 사실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처럼 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밤에 깨어나 있으면 산타 선물 안 주는 이유가 자고 있지 않고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선물에 맞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꼭 주무셔야 돼요.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산타 네. 레이저 맞춤. 1초에 822가구를 도는 산타 할아버지가 쏘는 선물에 맞으면 바로 몸이 뚫리니까 네, 그래서 꼭 주무셔야 되고 선물 비용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에서 이거는 좀 추산을 했는데 네. 8만 원 정도 선물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와.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 네.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선물값이 149조 원. 네, 그리고 이제 포장지 값이 2조 5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는 아이를 고려해서 굉장히 많이 빼야 돼요. 아.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웬만큼 빼지 않으면 우는 아이 선물 안 주는 이유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 보니까 그러네요. 울지 말아야 되고 네. 꼭 자고 있어야 그쵸? 되고. 네, 맞아요. 다 고려하면 좀 남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남겨야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나 안 우나를 치밀하게 봐야 돼요. 웬만하면 안 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현실적으로 선물을 그나마 줄 수 조금. 있다. 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굴뚝 없는 집은 그러면 걸러야 됩니까 또?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차피 뭐 1초에 822가구인데 뭐 굴뚝이건 벽이건 다 뚫겠죠. 뭐 방탄유리건 다 뚫겠죠. 네. 레이저처럼 선물을 쏜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근데 대중매체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산타 할아버지 모습을 굉장히 풍채가 있으시고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알고 보니 다 근육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네. 고민이 많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어. 2009년 스웨덴 연구팀이 일단 체구가 넉넉하고 얼굴이 좀 붉다 보니까 이건 아마 당뇨병이랑 고혈압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년 내내 숙면을 하는 상태였다가 하루를 완벽하게 밤을 셉니다. 이거는 숙면을 하던 사람이 세면은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면 부족이 굉장히 클 수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만 밤새는 게 아니라 명단 리스트 정리할 때 보면 한 12월부터 밤샌다고 봐야 돼요. 12월 초부터 한 달은 걸릴 것 같고. 한 달 정도? 네. 근데 재밌는 게 반대의 이론도 있어요. 2013년 미국 물리치료대학 연구팀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네. 심장병이나 당뇨 우려는 있는데 생각보다 건강할 것이다. 어. 왜냐면은 그 무거운 선물 보따리 37만 톤이잖아요. 요거를 계속 이제 하나씩 꺼내갖고 굴뚝을 타는 게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여러 번 병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선물 줄 목록을 리스트업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거 이제 괜찮아요. 치매 방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이 반려동물 루돌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자체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 근력 운동, 유산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제 머릿속엔 지금 선물을 레이저로 쏜다는 게 잊혀지지가. 너무 웃기네. 너무 재밌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갔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죠. 자, 정답은요? 키메라입니다. 키메라입니다. 정답자 여우비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주말에 네. 유독 주말이 짧게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유독 하잖아요. 짧죠.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과학적으로 더 짧은 겁니까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요? 주말이 짧아요. 평일은 5일, 주말은 2일. 그냥 실제로 짧아요. 월, 화, 수, 목, 금, 평일, 토, 일, 주일, 주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형평성 있게 하려면 공평하게 3일을 일하고 목요일 날 12시에 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금, 토, 일, 3일 주말을 해서 3.5일, 3.5일씩 일하고 놀아야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안정적인 공평함을 느낀다. 실제로 5대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짧습니다. 실제로 짧다.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근데 시간의 속도를 다르게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 시간의 속도가 다른 건 아니고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그 뇌과학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어릴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맞아요. 너무 지루하고 빨리 어른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 하루가 너무 빨라요. 1년이 훅 지나가요. 네, 그냥 딱 언제지? 벌써 작년 이맘때였는데 벌써 올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걸 느끼는 건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또 연구한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신경학자 피터 맹건 박사님이 연구를 한 건데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세 그룹을 만들어서 마음속으로 3분을 센 다음에 실제 흘러간 시간이랑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오, 청년 참가자는 대부분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는데 60대 이상 참가자는 대부분 더 긴 시간을 3분으로 느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 체감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생각해 보면은 그 입학식 날 등굣길은 정말 길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 JTBC를 출근하신 그 길은 기셨잖아요. 네. 지금 출근길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금방 도착을 합니다. 네. 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학습이나 보상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외부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막 생겨나면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외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대부분의 자극이 일상화가 돼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그냥 늘 보던 거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고 그럼 새로운 자극이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럼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오래 길게 느끼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빨리 지나고 싶으세요? 길게 느끼고 싶어요. 길게 느껴요. 우리가 똑같이 100세 삶이라도 200세, 300세처럼 느끼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세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로움을 찾아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곳곳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찾아 내일부터 일단 당장 내일 일요일부터 출근하십니까? 내일 출근해야죠. 네, 내일 일요일부터 출근하시는 과정에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올라오세요. 어. 비상구를 올라간다던가
길도 다른 골목으로. 그러면은 아. 호기심을 갖고 또 그 과정에서 주변을 탐구하시다 보면은 그 출근길이 길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경험을 계속하고 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긴 시간을 살 수 있다. 네, 근데 이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굴하는 거 이게 바로 과학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문화를 가까이 하면 늘 세상이 새롭습니다. 긴 삶을 원하십니까? 과학과 함께 하세요. 야,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진짜. 아, 재밌어요.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새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데 무엇이죠? 오늘은 실제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네, 2시간짜리를 30분 동안 했기 때문에 30분도 안 돼요. 30분 안 돼요? 네. 실제로 짧았네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시간 좀 내주시길 바라고 모든 과학이 되는 남자 궤도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주말이지만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뉴스를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위안 삼으시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그래서 저